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100bp 인상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연준이 100bp 인상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자, 이게 CME 페드워치의 이제 확률로 보자면 이 75bp가 82%고요. 그리고 100bp가 18%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반 이상은 75bp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날 오전 10년물 채권 금리는 한때 3.51%까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3.97%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40bp 이상으로 더욱 확대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 이외의 신흥들은 이건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73달러로 플러스 0.7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원조, 달러 원조,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준 이번 주 22일부터 진행될 FOMC에서 3회 연속 75bp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100bp 인상 위험도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현재 확률은 82대 18이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75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로 계속해서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안전자산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끼다 보니까 와, 지금 강달러가 어마무시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가 거의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국내 물가 이런 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9월 달에 FOMC가 진행이 되면은 10월 달에 한국의 금통위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한국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따라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따라가야지. 원달러도 안정이 되고, 증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덜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가계 부채가 너무 심해요. 특히나 이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 이 몰빵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진짜로 미국 쪽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 내년 3월까지 금리 피크를 얘기하는 게 4.5에서 4.75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한국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기준금리가 이 정도라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걸 진짜로 그 빠른 속도로 따라간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내년 3월에 부동산 쇼크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2008년, 9년도 때 하우스푸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 한 번 더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를 피크로 찍고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안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교역량 7월에 전월보다 2.8% 하락했다. 상품 수요 둔화 얘기 나오는데 어제 페덱스 얘기 나왔었죠. 특히나 이 아시아 쪽에서의 이 물동량이 감소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암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수출량, 수출량 자체가 이제 제조업 쪽에서 약해지는 모습이 그렇게 엮여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조업 쪽 기업들, 이런 쪽들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장사 접었다. 부동산 PF마저 흔들 증권사 실적 어쩝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 증권사는 내년은 안 보고 내후년에 이제 금리 이제 막 인하 시작했을 때 요때부터 보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증시 반등을 해야지 증권사의 실적이 아주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아니, 호황을 몇 년 동안 했으면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미 금리 0.75% 역전 초읽기, 연말 환율 1,450원 간다. 예, 10월 달에 어떻게든 금리 인상 많이 하는 거 아니면은 요거 조금 벅찹니다, 맞기가.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시장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10월 중순 요때까지 환율 올라가는 거 막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외국인 매도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더라도 환차손이 생깁니다. 환차손이. 그냥 100억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1조, 10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씩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환차손이 100억에서 1000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시장의 큰 관점은 요거 환율이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게 계속 이런 모습을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수출주 중심으로만 보는 게 옳은 선택일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이제 마쳐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되었다면 항상 잊지 마시고 해주셔야 되는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죠.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완전히 바뀐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은 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더라도 나중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그리고 기업 선정, 그리고 리포트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분석을 하며 스윙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하나씩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요것들 여러분들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 번씩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최저점이죠. 이전 저점 여기 19,600원 아래로 안 빠지고 일단 이전 저점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려는 모습, 요게 되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원전 말고 지금 우리가 좀 보기 괜찮은 게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풍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해상풍력이 각 건설사들에서 굉장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요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현실은 바시밭길이고 진출은 하지만 기술이나 운영 경험 등 경쟁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볼 부분은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에서 이쪽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이 가치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1등 사업자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전 세계 1등 이 풍력 기업인 지멘스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력적인 부분의 보충 역시, 보강 역시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국가 간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모습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이쪽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걸 죄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상풍력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의 이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격은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고 예, 좋지 않습니다.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 오늘은 이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확인이 돼도 솔직히 이게 장 끝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게 빨간불로 최대한 바뀌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게 한 2, 3일 정도는 연이어서 플러스가 되어줘야지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어주게 된다면 그때서야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조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차트를 일단 보면서 지지라인 현재 어디 있는지 요걸 좀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있던 이 지지 부근 여기 위에서 움직이는 게 솔직히 제일 좋습니다. 이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16,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빠른 속도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아래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6,000원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15,200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자, 그 다음으론 이 세 가지의 지지라인을 봤다면 이제 어디 위로 올라가야지 우리가 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을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딴 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481선 위로 올라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여기서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평선들 다 역배열될 거고 지금 이 박스권을 깨고 한번 더 뺐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하락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나 481선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81선 위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0, 20, 60 요거 세 가지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정배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기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매물대는 한 2만원에서 2만 1천원 부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총정리를 했을 때 일단 지지라인은 가장 좋은 건 자, 17,200원. 여기서 지지해주는 거. 자, 두 번째.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481선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이어져 줘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481선 위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딴 거 볼 필요 없다. 10, 20, 60 세 가지만 다 뚫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목표는 한 21,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 기억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몇몇 가지는 이전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알던 내용 또 알게 되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부가 설명이나 아니면 추가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여러분들께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니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